범죄로 번 돈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 속에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법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불법 소득과 세금의 기묘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소득의 출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따지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세법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현실 그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당신이 실제로 컨트롤하고 이익을 봤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없이 세금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논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불법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불법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즉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법원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요? 우선 비용 공제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세무사가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 그러니까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해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돈을 준 행위 그 자체가 세무사법이라는 법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비용을 인중해주면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소득세 원칙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예외 조항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법에서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금지해놓고 다른 쪽 세법에서는 그 불법 행위에 쓴 돈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이건 국가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죠. 그래서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결론, 즉 비용 공제가 된다고 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업 자체가 불법인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고 쳐보죠. 이 사업장도 운영하려면 당연히 가게 임대료도 내야 하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내야 하고 필요한 물품도 사야겠죠. 이런 일상적인 비용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까 봤던 리베이트는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였죠. 하지만 임대료를 내는 행위는 어때요? 그 자체는 그냥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지극히 평범한 상거래 행위일 뿐입니다. 법은 바로 이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법은 그 지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과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이긴 했지만 지출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후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하지만 이쯤에서 법률 시스템은 아주 흥미로운 리셋 버튼 같은 마지막 반전을 하나 더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로 1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세무서가 움직이기 전에 형사법원이 먼저 개입해서 이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전부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사람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1억 원은 한 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제 그 사람 손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논리적 퍼즐이 생깁니다. 내 손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국가가 뺏어간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법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니요, 낼 필요 없다.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해 갔다는 건 그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세금을 낼 능력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원래 부과됐어야 할 납세 의무도 그냥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질서 전체를 무시하지는 않죠.
뇌물처럼 그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인 것을 세금 혜택으로 보조해주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법 사업에 꼭 필요한 핵심 비용이 뇌물처럼 공제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라면 실제로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과 세금이 만나는 지점은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